예, 네, 그러면은 네. 그러니까 축복과 이상 상대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 부모님 말씀입니다. 사랑의 개념에서 남녀가 갈라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랑에 일체되는 자리에서 자극을 느끼지 못하니까 분립시켜서 자극을 느끼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제 남자와 여자라는 것이 다른데 만약에 창조주 입장에서 하나님이 남자만 만들었다면, 여자만 만들었다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였다는 것은 이 남자와 여자라는 다른 창조물을 놓고 어떤 것을 하길 원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분리시켜 놓고 그 둘을 통해서 자극을 느끼기 위해 그 자극이 어떠한 기쁨의 자극을 느끼기 위해서 분립시켜 놓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그 혼자 노는 것보다 친구랑 노는 것을 더 즐겁게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막 노는 것도 즐겁지만 이제 친구랑 같이 대화하면서 소통하면서 이렇게 했을 때 더 많은 자극을 느끼면서 그런 관계성이 생기니까 그런 기쁨을 느끼고 또 그걸 바라보는 이제 부모님이나 아니면 또 다른 친구들이 또 그걸 보면서 아 되게 즐거워 보이는구나 그런 느낌을 또 받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기 위해서 남녀를 분리시켜 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그 여러분들 그 남자의 입장과 여자의 입장 충분히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가 저 남자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가 간다 라고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제가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저 남자 입장을 내가 조금 설명해주면 왜 그런지 알겠는데. 자,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없으면 제가 지목합니다. 네, 없으면 제가 지목해요. 빨리 나다 싶으면 손 들으세요. 자, 없나요? 자, 우리 어, 남자 입장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는 사람. 황 황승찬 청년. 황승찬 청년 들리시죠? 네. 한번 남자 입장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잘 들리시나요? 소리? 안 들리세요? 안 들리십니까? 그럼 다른 사람으로. 예. 우리 최수환 청년 들리시죠? 예. 네네. 남자의 입장이 어떤 것 같아요? 남자의 입장을 한번 대변해 보세요.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남자 입장 어떤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본 그 그냥 소감만 이것 때문에 불편해하는 것 같다. 어, 서로 그 즐거움을 느끼는 관심사가 다르다 보니까 이런 음. 문제, 예. 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남자 아, 입장에서는. 다르다 보니까 남자가 불편한 것 같다. 그러니까 책을 싫어하는 것 같다. 맞나요?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권용균 청년님, 혹시 남자 입장을 한번, 예, 좀 어려우시겠지만, 남자 입장을 한번 대변해 보시면 예. 음, 저는 그 남자 입장에서 사실 잘 이해는 안 됐는데, 굳이 이제 네. 얘기를 이제 하면, 그 남자는 이제 여자친구를 만나서 이렇게 만난 이유가 이제 같이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 여자친구가 이제 서점을 가면서 그 시간을 활용을 못 하다 보니까 그 입장차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그 입장차가 있다. 뭔가 이제 서점에서의 그 갈등 구조가 뭔가 서로가 이제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뭔가 불편한 것 같아요. 만약에 여자 입장을 한번 얘기해 보실 분, 내가 한번 여자 입장을 한번 이 갈등의 이유가
왜 생겨난지, 내가 여자 입장에서 뭐가 불편한지를 얘기해보겠다. 남자의 대안. 우리 조정향 청년 한번 얘기해보실까요? 예. 어, 여자 입장에서 뭔가 생각하시면. 여자는 약간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같이 하고 싶은데, 뭔가 남자는 뭔가 그 불편해 하니까 그걸 눈치 보이면서 그렇게 의견 차이가 있지 않을까. 아,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데, 같이 하고 싶은데 이게 다르다 보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우리 김하영 청년 한번 여자 입장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여자 입장. 혹시 예, 가능하시면 네, 부탁드립니다. 마이크를 켜야 돼요. 네. 비슷한지 아니면 또 다른 생각이 있는 건지. 들으실까요? 예. 본인이 생각했을 때 여자 입장이 어떤 것 같다? 저도 똑같이 일단 서로 관심사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둘이 타협점을 찾아가지고 잘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남자 같은 경우에는 그 책 읽는 걸 책 읽는 시간보다 여자랑 같이 있는 시간을 더 좋아하다 보니까 시간을 조금 서점 가는 시간을 조금 줄이고, 그리고 여자는 책을 읽는 걸 좋아하니까 책을 읽으면서 그래도 남자랑 소통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군요. 책을 읽으면서 네. 남자랑 소통한다. 굉장한 엄청난 사람이네요. 그렇죠. 책을 읽으면서 대답을 하면서 이제 책을 이렇게 넘기면서 와, 그 엄청난 여성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는 진짜 사실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자 입장에서도 얘기를 들어보면 같이 있고 싶은데 내 취미 활동을 같이 즐기고 싶지만 또 이게 다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 남자 입장에서도 이거는 싫지만 따라왔잖아요. 같이 보내고 싶은데 뭔가 이게 나는 사실 이거는 별로 안 맞는. 그 사실 이 남자분은 사실 태권도 사범이에요. 네, 태권도 쪽 이게 체육하는 분이라서 책과는 굉장히 거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각자의 입장 차이를 어떻게 하면 조율해 나갈 수 있을까? 그것이 진짜 어렵고 힘든 것 같습니다. 분명히 다른 건 맞는데 이 다른 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희가 남자와 여자가 다르기 때문에 맞춰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남자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여자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돼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사실 좋은 것도 너무 잘 보이지만 안 좋은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좀 살다 보면. 근데 그 단점만 보게 되면 내가 단점을 보면 상대방도 똑같이 단점을 보죠. 같이 단점을 본 그 부부는 그 부부의 가치가 떨어지죠. 단점을 계속 서로가 그렇게 계속 싸우는 거예요. 싸우고 마찰이 일어나고 안 맞고 부딪히고 그게 계속 누적이 되다 보면 안 좋은 방향으로 가겠죠. 갈라서거나 헤어지거나 다른 사람 만나거나 그런 어려움이 있다. 반대로 그러한 단점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내용처럼 타협점을 찾아가지고 그 장점과 장점이 만나서 두 부부가 하나 된다면 어렵지만 이 부부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진다는 겁니다. 굉장히 높아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들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이 과정들을 해 나가는 것이 어렵다 이거죠. 나도 솔직히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도 제 와이프를 보면 단점부터 보여요. 저걸 어떻게 지적을 할까 아니면 저걸 고쳐줄 수 있을까 저걸 어떻게 얘기해가지고 바꿔줄 수 있을까 하지만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안 된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너무 답답한 거예요. 같이 살아야 되는데
고민이 되죠. 저는 굉장히 큰 고민. 9년 차지만 그런 고민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장점을 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참 부모님이 말씀하셨듯이 훈련이에요. 어떻게 단점을 어떻게 보면 장점으로 변화시킬까? 그 부분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 사람을 온전히 그것마저도 사랑해줄 수 있는 내가 되는가? 그릇이 되는가? 그것마저도 나를 위한 훈련과 수련의 기간이 아닌가?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그런 그 부부의 관계를 갖는 것, 이것은 사실은 먼저 하늘이 원하는 상대를 만나야 돼요. 그런 기준 조건이 뭐냐? 눈의 고개를 넘어야 생각을 달리하지 않고는 고생길을 극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대가 이렇게 생겼다고 확정짓는 사람은 본질적인 면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 내면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을 참 부모님께서는 절대 축복으로 해주셨죠. 영적인 것까지 다 함께. 그 다음에 낮아지고자 하는 자, 스스로 낮아지고자 하는 데 있어서는 높여주고자 하는 천지의 원칙이 있다. 이런 원칙. 그러니까 내가 낮아지려고 하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항상 그것을 모르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니까 낮아지는 거죠. 그런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불만 없이 감사하다.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할 때는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말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굴복하게 되어 짝을 지어주면 불만 없이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 뭐냐? 매 순간 감사해야 된다. 저희가 항상 그걸 알아요. 근데 알면서도 망각하는 건 뭐냐면 내가 주어진 환경, 내가 주어진 그런 관계, 또 내가 함께 이렇게 만나면서 지내는 그 사람에 대한 감사함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진짜 내가 정말 이렇게 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구나. 우리가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구나. 또 이렇게 같이 소통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하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매 순간 자각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준다는 것이 무엇인가? 대상을 위해서 준다는 것.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 가장 소중한 것. 그냥 남는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 다시 말하면 나의 생명을 준다. 자기 자신 속에 살아있는 것을 준다. 자신의 기쁨, 관심, 이해, 유머, 슬픔. 자기 속에 있는 살아있는 것 모든 것을 표현하고 현시해 주는 것이다. 자신의 생명을 줌으로써 타인을 풍요롭게 하고 자신의 생동감을 고양함으로써 타인의 생동감을 고양시킨다. 그것은 받으려고 주는 것이 아니다. 주는 것 자체가 절묘한 기쁨이다. 그러니까 주는 것 자체가 기쁨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주면 받아야지가 아니라 주는 것 그 자체가 기쁜 것이고 그 주는 것 자체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상상대의 비결, 상호 보완하는 관계, 사랑을 더 성장시키는 상대. 이 말은 뭐냐? 뒤에 나옵니다. 참 부모님의 말씀입니다. 결국 문총재의 완성은 한학자라는 사람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한학자 총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뜻을 찾아 세우는 조건과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이 하나 된다. 그것이 바로 참 아버님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참 어머님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두 분이 같이 하나 되고 소통할 때 서로가 서로를 위해 줄 때 그것이 완성 단계로 가는 거죠. 한 명을 일방적으로 키워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또 대상 입장에서도 또 상대방을 통해서 성장하고 그런 법칙을 참 부모님께서 실천하셨고 그것을 우리가 실천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부모님께서 하나 될 수 있었던 필수 조건이 뭐냐? 바로 소통, 그리고 대화. 대화를 통해서 서로가 대화를 함으로써 소통을 할 수 있고 소통을 하면서 대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경청입니다.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무슨 요구 조건을 있는지 그거를 이제 먼저 들어야겠죠. 그래서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많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경청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경청의 자세가 중요하다. 말하는 사람을 바라보고 그리고 또 진지한 자세를 취하고 또 이제 그 상대방과 대화할 때 그 상대방을 향해서 몸을 이제 기울이거나 이런 행동, 리액션 같은 게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좋은 시선, 그러니까 시선을 따뜻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면은 이제 대화를 하고 싶지 않겠죠. 그런 부분을 유지를 하고 그리고 편안하고 좀 자연스러운 자세를 유지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들이 경청의 자세가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거 잘 알아요. 간단한 표현들. 그렇구나. 저런 정말 저도 사실 이거 하면 좀 오글거리긴 한데 뭐 이런 표현들 많이 이렇게 대답을 그냥 가만히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뭐 끄덕끄덕 하면서 그랬구나. 진짜 그랬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여기 지금 마이크를 다 켜지 마시고 자 각자 자리에 앉아서 자 처음부터 해보 자 그렇구나. 자, 네 그렇구나. 해보세요.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하면 하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 네, 저런. 한번 정말. 해봅시다. 그래. 정말, 진짜? 그랬구나. 그래. 진짜? 네. 뭐, 이런 표현들을, 이제 좀 하면서 상대방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반대로, 굉장히 나쁜 듣는 방법이 있죠. 지금까지 좋은 방법이 있었지만, 무반응, 그냥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대화를 하는데 핸드폰을 보거나 아니면 딴짓을 할 때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왜? 무시하는 느낌이 드니까. 또 등 돌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세요. 자, 제 등에다 얘기하세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핸드폰 막 문자 오면은 이렇게 문자 보다 보면 그래 이게 좋은 대답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냥 이제 건성건성 그래 알았어 그냥 가만히 있고 보통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나쁜 듣기, 경청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또 뭐가 있습니까? 원수되는 대화, 비난, 방어, 또 멀어지는 대화, 경멸, 담쌓기. 딱 소통을 단절하는 거죠. 대화를 할 수 없게끔. 그리고 누군가가 나한테 얘기하면은 비난하는 거예요. 내가 왜? 내가 그걸 왜 해야 돼? 너가 해. 뭐 이런 거. 차단하거나.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원수가 되는 대화가 되고 또 이제 멀어지는 대화들이 되겠죠. 이 표정 보세요. 굉장히 냉정하죠? 이런 표정을 짓고 있다. 대화를 하고 싶을까요? 대화를 할 수가 없는 상태. 같이 얘기를 하면 뭔가 힘들어질 것 같고 멀어질 것 같고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상 상대가 남자나 여자가 이런 표정으로 나와 대화를 하고 있다라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굉장히 불편하겠죠. 어렵겠죠.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모두 같이 노력을 해줘야 서로가 정말 좋은 소통이 되고 대화를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하는 말의 그 핵심이 뭔가 그거를 잘 파악하고 받아들여야겠죠. 그 핵심은 잘 모르고 다른 말만 계속하면은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거죠. 그리고 자신이 들은 요지가 상대가 뜻한 바와 일치하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축복을 놓고 축복이라는 내용을 놓고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 축복을 중심 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다른 것만 뭐 별로 이렇게 축복 받을 생각도 없는 다른 얘기만 겉돌면 사실은 두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 대한 내용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려면 어떤 공통된 관심사. 예를 들어 뭐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예를 들어 뭐 취미 활동 있다. 그 볼링을 좋아해요. 제가 볼링을 좋아하는데 볼링을
중심적으로 얘기를 하고 같이 치고 이래야 같이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되는데 그 내용이 아니고 다른 내용으로 하면은 만나는 그 의미가 없는 것처럼 뭔가 이런 그 중심적인 그 뭔가 그 내용이 반드시 있고 그거를 토대로 소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얘기했다시피 이 축복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들어도 그 내용이 잘 이해도 안 가고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사실 이 축복을 놓고서 정말 참 부모님께서 얼마나 이렇게 잘 유지해 왔고 또 이것을 또 우리에게 전수해 주었는가라고 봤을 때 우리의 대상이 이 축복이라는 그 부분을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두 사람을 만날 수 있다, 만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이제 축복을 준비하든 준비하지 않든 간에 축복이라는 키워드를 중심 삼고 정말 많은 고민들을 해 나가지 않으면 앞으로의 나의 상대 그리고 그 상대와의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한 단계 한 단계씩 찾아 세우고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성향에 맞게끔 조금씩 만들어 나간다면 정말 본인이 원하는 그런 이상 상대를 만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어려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조금씩 단계적으로 밟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10분 정도 쉬면은 46분